시작은 멜버른, 알버트 파크의 습한 공기 속에서부터 뒤틀려 있었습니다. 2025년 포뮬러1 시즌의 개막전, 호주 그랑프리.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축제장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노면 위에는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를 선택한 드라이버들의 그림자처럼 물기가 슬금슬금 고여 불길함을 예고했습니다. 포메이션 랩이 시작되기도 전에 첫 번째 충격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알피네의 루키 이삭 하자르가 워밍업 중 브레이킹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벽에 들이받은 것입니다. 아직 F1 공식 레이스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신은 처참하게 부서졌고 F1 드라이버의 꿈을 품었던 루키의 좌절이 생중계로 전파를 탔습니다. 이는 오늘 레이스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 광기에 가까울 것임을 알리는 첫 번째 잔혹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시호는 계속되어야 했고 5개의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곧바로 꺼지는 순간 2025 시즌은 굉음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프론트로우를 독점한 맥라렌의 스타트는 완벽했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무릉덩이를 가르며 흠잡을 데 없는 반응 속도로 선두를 지켜냈고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리드에서 출발한 막스 베르스타펜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며 노리스의 사이드미러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턴 1, 세이드의 머신이 거의 한 몸처럼 뭉쳐 들어갔습니다. 노리스는 단호했습니다. 여긴 내 자리다 라고 외치는 듯 코너의 에이펙스를 완벽하게 사수하며 베르스타펜에게 한 치의 공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은 곧바로 직선 구간의 파워를 활용해 피아스트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흥분은 채 1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연이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르던 비자의 잭 투안이 데뷔 레이스 첫 랩 만에 브레이크 문제로 곧바로 리타이어했고 바로 그 순간 화면이 전환되며 카를로스 사인츠의 페라리 머신이 턴 4에서 컨트롤을 잃고 스핀, 방호벽을 강하게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즌 첫 랩. 풀시즌 루키 2명을 포함해 주요 드라이버들이 순식간에 레이스에서 사라지는 전례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세이프티카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알버트 파크는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노리스는 헬멧 속에서 숨을 고르며 재시작을 준비했고 피트월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 랩에 걸친 세이프티카 주행이 끝나고 녹색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레이스는 재개되었고 노리스는 리드를 유지했지만 베르스타펜은 집요하게 그를 압박했습니다. 매 코너마다 격차는 1초 이내. 4번의 월드 챔피언이 뿜어내는 압력은 노리스의 심장을 끈덕지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노리스를 향한 압박이 극에 달했을 때 뒤에서 또 다른 맥라렌이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 홈팬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피아스트리는 베르스타펜의 기어 박스를 맹렬하게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랩 12, 첫 번째 결정적인 움직임. 턴 11 브레이킹 존. 베르스타펜이 잠깐 깊게 들어가며 균형을 잃는 찰나의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맥라렌이 안쪽을 파고들었고 베르스타펜은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팬들의 엄청난 함성 속에 피아스트리가 2위 자리를 쟁취했습니다. 맥라렌 1-2. 홈 그랑프리에서 이보다 완벽한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함은 곧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피트월은 고민했습니다. 팀 오더를 내려 노리스의 우승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두 드라이버의 자유 경쟁을 허용할 것인가? 무전이 울립니다. 노리스, 피아스트리, 포지션을 유지해라. 타이어를 관리하며 갭을 벌려. 그러나 곧바로 돌아오는 피아스트리의 대답은 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더 빠릅니다. 이 한마디는 2025 시즌 맥라렌 내부 경쟁의 잔혹한 서막을 알리는 총성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하늘의 징벌처럼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피아스트리의 제가 더 빠릅니다라는 오만한 선언이 맥라렌 피트월에 충격을 던진 순간 알버트 파크의 하늘은 그의 도발에 응답하듯 더욱 맹렬한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트랙 온도는 순식간에 떨어지며 노면의 검은 아스팔트는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리는 유리판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30초 전까지만 해도 최적의 성능을 내던 슬릭 타이어는
이제 레이스를 지속할 수 없는 끔찍한 족쇄가 되었고 드라이버들은 랩당 3초 이상 느려진 속도에도 불구하고 머신을 제어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전략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미 피트월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로 즉시 교체하는 안전한 방법, 아니면 비가 금방 그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트랙에 남아 오버컷을 시도하는 도박. 선두를 지키던 랜도 노리스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거울로 자신의 뒤가 아닌 하늘의 색깔을 보았습니다. 피트인, 인터미디어트 준비, 이제는 도박이 아니다. 노리스는 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고 랩을 마치는 즉시 피트로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순간적으로 갈등했습니다. 노리스를 따라가자니 방금 내뱉은 자신의 선언이 무색해지고 남아있자니 노면의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짧은 찰나, 맥스 베르스타펜이 노리스의 피트인을 확인하고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테이 아웃, 비가 멈출 것이다. 레드불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리스가 새 인터미디어트 타이어의 최적 온도에 도달하는 동안 잠깐이라도 트랙에 남아 리드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트랙 위에는 극도의 혼란이 지배했습니다. 노리스는 피트에서 시간을 소모했고 베르스타펜은 슬릭 타이어로 얇은 얼음판 위를 고개하듯 달리고 있었으며 피아스트리는 리더십 경쟁과 노면 관리 사이에서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압박은 곧바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마지막 코너 턴 16에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처 배수되지 못한 무릉덩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머신 후미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홈팬들의 간절한 시선 속에서 MCL36은 처절하게 미끄러지며 스핀했고 경미하지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은 채 잔디밭에 멈춰섰습니다. 홈 우승의 꿈은 그렇게 그의 성급했던 한마디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집단적인 탄식이 터져나왔고 맥라렌 피트월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필사적으로 트랙에 머물렀지만 그가 버틴 시간은 정확히 한 바퀴였습니다. 결국 레이스 엔지니어는 레드불에게 항복을 선언하며 맥스, 피트인, 인터미디엇! 라고 소리쳤고 베르스타펜은 한계 속에서 피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광란의 순간 모디가 예측하지 못했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이전에 하드 타이어로 일찌감치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며 혼란에서 벗어나 있었던 루이스 해밀턴이 맥라렌과 레드불의 전략적 재앙을 틈타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로 교체한 직후 선두로 올라선 것입니다. F1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 중 한 명인 세븐타임 월드 챔피언이 붉은 페라리 머신을 타고 시즌 개막전에 선두를 차지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밀턴은 특유의 노련함으로 비에 젖은 트랙 위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며 리드를 유지했지만 이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피트 스탑을 마친 랜도 노리스가 새로운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로 트랙에 복귀했을 때 그의 속도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해밀턴보다 랩당 4초 가까이 빨랐고 격차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리스는 이미 베테랑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레이스를 다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트랙의 잔혹함이 다시 한번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전 루키들의 사고 잔해와 새로이 쏟아진 빗물 속에서 이번에는 중위권 머신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츠가 아슬아슬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의 뒤편에서는 두 대의 머신이 완파되었고 트랙은 파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체 없이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고 이는 모든 격차를 지워버리고 레이스를 완전히 리셋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남은 랩은 이제 단 10랩. 모두가 뭉친 상황에서 승부는 이제 전략이나 타이어가 아닌 단 하나의 실수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멜버른은 이제 최후의 결투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세이프티카가 피트레인으로 들어서고 멜버른은 다시 괴성을 토해냈습니다. 남은 랩은 단 9. 랜도 노리스는 온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백미러에는 4번의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이 붉은 머신처럼 끈질기게 붙어 있었고 그 간격은 0.7초에서 1.2초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노면은 아직도 촉촉했고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를 신은 두 에이스는 브레이킹 포인트를 깎아내며 최후의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레이스 재개 후 첫 3랩, 베르스타펜은 노리스의 실수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턴 9와 턴 10으로 이어지는 고속 시케인 구간에서 레드불은 맥라렌의 리어윙 바로 뒤에 달라붙어 더티 에어를 퍼부었습니다. 노리스는 압박을 느끼면서도 결코 라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시즌의 경험, 브라질에서의 첫 승, 이 모든 것이 그의 스티어링 휠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격차는 단 1초 이내. 두 머신은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트랙을 질주했고 그 사이에서 베르스타펜은 한 랩에 최소한 한 번씩은 노리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레드불의 가속력은 압도적이었지만 노리스는 턴 1의 좁은 입구와 턴 3의 까다로운 출구에서 맹렬한 수비를 펼치며 간신히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스카 피아스트리의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홈 우승의 꿈이 스핀으로 산산조각났던 그는 분노와 집념으로 트랙을 질주했습니다. 그는 지안루카 안토넬리와 조지 러셀을 차례로 제치며 5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남은 5랩에서 마지막으로 루이스 해밀턴의 페라리를 조준했습니다. 해밀턴은 이미 인터미디어트 타이어의 마모로 인해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피아스트리는 턴 3에서 과감한 인사이드를 허용하며 4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 순간 멜버른 관중들의 함성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지만 피아스트리는 환호 대신 분노에 찬 질주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선두로 달려나가는 팀 동료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랩입니다. 알버트 파크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격차는 0.8초. 베르스타펜은 마지막 남은 에너지 부스트와 DRS를 모두 사용하려 했지만 노리스는 결정적인 직선 구간 진입부에서 베르스타펜이 추월각을 잡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코너를 탈출했습니다. 노리스는 거울 속에서 베르스타펜의 머신이 자신의 디퓨저를 거의 핥는 듯한 환영을 보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고 스티어링 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턴 9, 턴 10.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고속 코너에서 노리스는 노면의 물길을 예측하며 라인을 지켰습니다. 턴 14. 마지막 코너. 베르스타펜은 코너 깊숙이 찔러 넣었지만 이미 노리스는 출구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신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향해 내달립니다. 체커드 플래그가 휘날렸습니다. 랜도 노리스 승리했습니다. 2025 시즌 호주 그랑프리 우승. 826초 차이로 베르스타펜의 맹렬한 추격을 따돌리고 얻어낸 압박을 견뎌낸 에이스의 첫 승이었습니다. 포디움은 노리스, 베르스타펜, 그리고 노련한 운영을 보여준 조지 러셀이 차지했습니다. 지안루카 안토넬리는 데뷔전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며 6위로 마무리했고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4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다음을 기약하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는 단순한 개막전이 아니었습니다. 피, 사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 그리고 인간의 한계까지 모두 시험했던 잔혹한 드라마였습니다. 포뮬러 1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가장 빠른 스포츠는 동시에 가장 냉혹한 선택만이 살아남는 가장 잔인한 스포츠사는 것을. 2025 시즌은 알버트 파크의 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시작되었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왕좌를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